그는 맨발로 차 전체를 더럽혔는데 차 바닥이 견딜 수 있을까요? 맨발로 걷는 종 씨의 떨리는 손에서 나온 작은 티켓 한 장만으로도 그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진실은 그때부터 그들은 감히 그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붐비는 어느 날 아침, 음옥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속에서 서둘러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트롱 씨의 작은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맨발로 땅을 단단히 눌렀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천 가방이 그가 가진 전부인 듯했다. 저 노인을 봐. 어쩌면 그는 또 뭔가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맨발로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있어요. 티켓 살 돈도 없을 거예요. 속삭임은 그치지 않았고 작은 웃음소리마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롱 씨는 누구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눈앞에 있는 버스 시간표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를 멸시하는 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들은 단지 트롱 씨의 퇴색된 갈색 셔츠와 굽은 어깨만을 보았습니다. 그가 단단히 쥐고 있는 낡은 천 가방 안에 그날 모든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에 타서 돈을 달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을 연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 그는 단지 가난한 사람, 역할이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티켓이 그 표정을 영원히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삶은 때때로 불우한 이들에게 잔인하지만 희생의 아름다움과 사소해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더욱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152번 버스가 방금 역에 도착했고 브레이크 소리가 아침 소음을 가렸다. 승객들은 버스에 오르기 위해 서로 밀치고 밀쳤으며 각 사람이 차례로 문으로 가서 카드를 찍었습니다. 트롱 씨는 줄 끝에 서서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재빨리 운전사들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태도는 아무런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근처에 앉아 있던 승객 몇몇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차에 타면 바닥 전체가 더러워질 거야. 가운데 좌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에 이어 트렌드를 선도하던 어린 소녀 마이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너는 늙었는데 왜 아직도 차에 타고 싶어해? 가서 쉬렴. 트롱 씨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마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낡은 천으로 만든 가방의 끈을 움켜쥐었다. 마치 자신 안에 무엇인가가 빠져나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는 조용히 차를 따라가서 한적한 구석에 앉아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침묵은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불편한 분위기를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청년이 돌아서서 트롱 씨를 쳐다보았다. 히치하이킹을 하시나요? 티켓이 없으신가요? 이 차는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트롱 씨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살펴보기 위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롱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에 그의 굽은 어깨가 더 작아 보였다. 운전사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서 노인에게 조심조심 상기시켰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차의 뒤쪽 모서리에서 트롱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 가방에 손을 넣고 마치 그 깨지기 쉬운 물건이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기다리면서 나의 호기심은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티켓은 없을 거야. 여기 와서 구걸해. 마이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차에서 내리세요, 선생님. 모든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숨 소리와 속삭임은 이미 비좁은 공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트롱 총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인생은 때때로 이상하죠.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맞서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롱 씨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해졌고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누구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트롱 총리의 침묵은 그의 판단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뿐인 듯하다. 차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마이는 트롱 씨의 존재를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차에 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맨발, 찢어진 가방, 티켓은 확실히 없고 그저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것일 뿐이야. 다른 승객들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태도로는 동의했다. 트롱 씨가 앉자 몇몇 사람들이 살짝 비켜섰는데 마치 자기들의 깨끗한 옷을 더럽힐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렇죠. 운전사가 왜 그런 사람을 태워다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짜증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던 운전자 투아는 이제 백미러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노인, 티켓이 없으면 버스에 더 탈 수 없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트롱 씨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늙었지만 생각에 잠긴 눈으로 자신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마치 그 눈길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몸을 숙여 들어온 이후 단단히 쥐고 있던 낡은 청가방을 열었다. 이 행동은 즉시 주목을 끌었습니다. 마이는 반쯤 비꼬는 듯한 표정과 반쯤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잠깐, 방금 주워온 또 다른 폐금속 봉지인가 봐요. 그녀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웃었지만 트롱 씨가 가방 속의 오래된 천층을 뒤집기 시작하자 그들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의 느린 움직임은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차 안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야? 티켓이 있니? 없니? 말해. 남은 답답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숨막히는 분위기를 꿰뚫어 보았지만 분위기를 조금도 밝게 하지는 못했다. 트롱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떨리는 손은 계속해서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오래된 천은 닳고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렸지만 그 안에서는 버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여기까지 가져온다고 해서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승객이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의 동의를 재빨리 얻었지만 트롱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속삭임에서부터 차 전체가 이제 그에게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티켓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적어도 뭔가는 말했고 마치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침묵했어요. 마이는 경멸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게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짜증에 입술을 달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순간 누구도 자신의 태도가 차 안의 분위기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때때로 그렇죠.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종종 가장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롱 씨는 시끄럽고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내심과 차분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운전사 투아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감지하고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노인, 티켓이 없으면 내리세요. 버스는 아직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정중하기는 했지만 마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마침표와 같았다. 모두가 트롱 씨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짝 움직였다. 그의 마른 손은 천천히 천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거,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은 그냥 과시하는데 능숙한 거야. 사람들을 속이려고 패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남도 따라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웃음기 가득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에서 나오세요, 노인님. 하지만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덜 무겁고 답답해졌다. 총통의 침묵은 모든 사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감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차 한가운데 앉아있던 마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말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티켓이 없다면 버스에서 내리세요. 한 사람 때문에 버스 전체가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마이의 말은 마치 불꽃과 같았고 그에 이어 일련의 동의의 중얼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앞에 있던 중년 남자가 혀를 찼다. 그녀가 옳아요. 우리 모두 서두르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서 당신이 아침 내내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트롱 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손으로 여전히 천천히 낡은 천 가방을 열었다. 가방은 너무 낡아서 솔기가 벌어졌는데 마치 세게 잡아당기면 모든 것이 찢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조심조심 쥐고 마치 안에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을 느리고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남은 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돌아섰다. 이게 뭐 그렇게 번거로운 일인가? 그런 낡은 가방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누가 티켓이 있다고 믿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승객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일어나서 트롱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티켓은 절대 없어. 이 늙은이는 그냥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거야. 마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비꼬는 말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쫑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박하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가방 안에 천을 하나하나 뒤집으려고 하면서 손이 떨렸다. 그의 인내심은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대신 오히려 차 안의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운전자 투아는 이때 참을성을 잃고 차를 멈추고 돌아서서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선생님, 티켓이 없으시다면 여행을 계속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운전사의 말이 충격과도 같아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차 문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내리세요. 한 사람 때문에 버스 전체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비웃는 듯했다. 그래요. 우리는 일하러 가요. 아무도 아침 내내 가난한 노인을 기다리며 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다리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은 차 뒤쪽으로 향했다. 그는 안씨였습니다. 겉모습은 차분해 보이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뭘 가져올지 봅시다.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씨의 등장은 답답한 방에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과도 같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씨는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주엉씨 쪽으로 걸어갔다. 그 공간은 너무 고요해서 나는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주엉씨와 마주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을 보여주세요. 트롱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안씨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티켓은 작았지만 차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뭐야? 티켓이야? 하지만 왜 노란색이지? 한 남자가 속삭였다. 마이는 큰 소리로 웃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황금 티켓. 그게 누구를 설득할 것 같아? 이건 버스지, 위조 상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야. 남씨도 큰 소리로 웃었다. 저는 이렇게 이상한 버스 티켓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그러나 안씨는 티켓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는 돌아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티켓이 아니라 명예 티켓입니다. 안씨의 말은 조용한 공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다른 승객들도 즉시 눈치채고 그들의 표정이 경멸해서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예 티켓이란 무엇인가요?
한 젊은 승객이 궁금해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고 그의 시선은 티켓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티켓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헌신과 희생의 증거입니다. 이 노인이 그 주인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 씨의 단호한 발언에 버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트롱 씨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명의 티켓은 뭔데요? 마이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일어나서 안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 씨는 평정심을 유지했으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이 티켓으로는 무료 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은 국가의 큰 공헌을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상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이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 공로? 이 노인을 말하는 거야? 봐, 그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이야. 별것도 아니야. 이 댓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트엉 씨를 바라보며 그가 방금 안 씨가 말한 특별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엉 씨는 그저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이야기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 트롱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왜 그런 벌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씨의 말은 권유처럼 들리면서도 약간의 압박감도 느껴졌다. 차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급한 판단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이와 남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고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쯔엉 씨는 고개를 들어 안 씨의 눈을 들여다본 다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느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싶다면 말해주죠. 모두가 트롱 씨의 첫 말에 숨을 참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한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노인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티켓은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군인이었을 때 주신 것입니다. 차 안의 공간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다. 그들은 그들 앞에 앉아있는 늙고 앙상한 남자가 옛날에는 군인이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트롱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차분함을 숨기지는 않았다. 1974년에 우리 부대는 대규모 폭탄 공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버텼지만 그 순간 가족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트롱 씨의 말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그가 한 말, 그가 한 문장, 그가 공유한 모든 기억에 사로잡혔습니다. 차 문 근처에 앉아있던 어린 소녀가 눈물을 조심조심 닦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티켓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해온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예요. 근처에 서 있던 마이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군인이라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롱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고 그는 단지 간단한 질문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희생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마이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뒤로 물러섰다. 남은 정비서에게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안 씨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돌아서서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책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멸시하는 그 남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안 씨의 말은 끝났지만 여전히 공중에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이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감히 즉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했고 모든 눈은 그에게 쏠렸다. 그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트롱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슬프지만 차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쉰 편이기는 했지만 감정이 북받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나는 그저 평범한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렬한 폭격에 포위당했고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일부 승객들은 모든 단어를 더 잘 들으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롱 씨는 손에 든 황금 티켓을 내려다보며 가느다란 손으로 조심스럽게 티켓을 뒤집었다. 그때는 제가 사령관이었어요. 제 팀 동료들은 아직 매우 어리고 대부분 가족이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약해졌다. 그의 얼굴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저는 모두에게 퇴각을 명령했지만 퇴각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적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하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차 전체가 얼어붙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방금 언급한 희생을 느끼고 그의 손을 살며시 잡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폭탄이 우리 진지에 떨어졌습니다. 제 마지막 동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는 던져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야전 병원에 있었고 제 가족은 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롱 씨는 차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변 승객들은 그 이야기에 너무 열중해서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나는 다시 데려가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티켓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운전자 옆에 앉아있던 젊은 승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지 않아요? 트롱 씨는 방금 질문한 사람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가득했다. 왜 나를 비난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야 해. 차 문 근처에 앉아있던 어린 소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마치 종을 성급하게 판단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처럼 눈물은 계속 떨어졌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덜 무거웠다. 그 대신 감정적인 침묵이 흘렀다.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앞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트롱 씨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차 안의 공간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황금색 티켓에 쏠렸습니다. 마치 티켓에서 이상한 힘이 발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트롱 총리는 잠시 침묵한 후 낮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85년에 이 티켓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이런 티켓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나는 단지 살아남은 군인일 뿐이다. 진짜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차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가 한 말 한마디에 숨겨진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티켓은 하노이에서 열린 엄숙한 의식에서 수여되었는데 살아남은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큰 홀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지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것은 그들이 치른 엄청난 희생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지만 그는 다시 티켓을 들어 보였다. 티켓에 반사된 빛이 티켓을 더욱 밝게 빛나게 했습니다. 이 티켓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늘 회의적이었던 마이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고 눈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트롱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운전사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 티켓을 받은 후 무엇을 했나요? 당신의 삶은 바뀌었나요? 트롱 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약하지만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 티켓은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나 돈, 명예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나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여기서 명예 티켓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늘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던 안 씨는 조심스럽게 트롱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정중하게 티켓을 보며 말했다.
저는 이 티켓에 대해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국민의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년간 보관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롱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따뜻해졌다. 나는 이 티켓을 감탄이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닙니다. 이 티켓의 목적은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혀지다. 그의 말은 차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에 성급한 판단은 이제 동정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차 문 근처에 앉아 있던 어린 소녀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티켓을 보관했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나요? 트롱 총리는 질문을 하기 전 잠시 주저했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안 돼. 가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들은 대개 잊어버려. 현대 생활은 너무 바빠서 아무도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 늙은이도. 그의 말에 차 안이 조용해졌다. 언제나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던 마이는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을 감추듯 돌아섰다. 남 선생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저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트엉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티켓 덕분에 저는 많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침묵의 희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간다. 다른 사람들은 버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슬픈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서 고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은 감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친절하게 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차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긴장감과 기대감은 이제 존중심 있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황금 티켓은 트롱 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정 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는 경멸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고 감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트롱 씨는 멀리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약간 슬픈 기색이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의 종식은 고통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군인에게 평화는 또 다른 전쟁, 망각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승객들을 떨게 했다. 나는 전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작은 집은 사라졌고 내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낡은 옷과 잊혀지지 않는 기억뿐이야.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일자리를 찾아 헤매며 다녔어요. 낮에는 하녀로 일하고 밤에는 밖에서 잤어요.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붕도 없고 내 머리 위로. 나는 포기한다.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종씨가 낯선 도시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제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복권을 파는 소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동물은 나를 바라보며 빵 한 덩어리를 내밀었다. 내가 왜 그걸 주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나도 배가 고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트롱 씨의 작은 이야기는 버스에 탄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롱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이런 작은 행동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있어서 운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뿐입니다. 차에 탄 모든 사람이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한 의사가 나를 제향군인 감사 행사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문 밖에 서만 있었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복도 없고 보여줄 메달도 없어요. 이 티켓이면 충분해요. 운전자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혼자 사세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트영 씨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외곽 지역의 작은 방에서 살면서 쓰레기를 모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종종 밖에 나갈 수 없지만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서 이 티켓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자유다. 로브. 그 말로 이제 충분하다고요.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준 듯했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마이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전의 자신감과 강한 태도는 이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트롱 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동정을 얻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측정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존재가 아무리 작더라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 차 안의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트롱 선생님이 한 말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이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참전 용사가 이제는 침묵 속에 혼자 사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트롱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도 격렬하는 눈빛도 없습니다. 그 대신 길고 무겁지만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다. 종 선생을 큰 소리로 비난하던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작은 물병을 꺼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여기, 이걸 받으세요. 이것을 제 작은 감사의 표시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롱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느다란 손이 조심스럽게 물병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주엉 씨의 말은 마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남자는 너무 슬퍼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트엉 씨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같은 차에 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 다른 승객들은 차례로 지난번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 후회와 회개를 표했다. 중년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 우리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운전기사 투아는 처음에는 불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트롱 씨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멈추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노인, 이제부터는 더 이상 티켓값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트롱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차에서 내렸다. 아침 햇살이 그의 굽은 등을 비추었고 그의 그림자가 땅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황금빛 티켓은 여전히 낡은 천 가방에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차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마이는 창문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나에게 희생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너무 성급하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티켓의 의미를 깨달은 안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차는 계속 굴러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는 사람은 없고 시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이야기, 희생과 회복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차에서 내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작은 기억으로만 보였던 그 이야기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때 잊고 있었던 가치들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작은 것들을 더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트롱 선생님의 이야기와 같은 좋은 가치가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동기가 됩니다.